이번에 정전기 유도를 할 건데 정전기 유도의 뜻부터 살펴보면 정전기 유도 대상이 있어. 대상. 아까 봤던 대전체야. 대전체. 대전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다.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상관이 없고 대전체를 그 중성 금속에다가 접근시키잖아. 중성 금속 물질에다가 뭐 한다고? 접근이야. 접촉이 아니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 중성 금속이 바뀐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 만약에 대전체가 플러스 대전체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중성 금속에다가 접근시키면 어떻게 되냐?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운 전자가 풍부한 물질이거든. 자유전자.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많다고. 고정된 전자 말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은 상태에서 플러스 전하가 오면 플러스가 좋으니까 왼쪽으로 막 모인다고. 왼쪽으로 막 모이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잖아. 그 밸런스가 깨져갖고 왼쪽은 전자가 많아지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고 이 뒤쪽은 일단 플러스는 못 움직여. 무거워서. 마이너스는 가벼우니까 지금 딸려온 건데 플러스 같은 경우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데 여기 플러스는 그대로 있잖아. 그럼 이쪽은 플러스 전하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중성이던 금속이 극이 나뉘는 현상,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해. 대전체를 갖다 대면은 중성 금속이 전기를 띠게 된다. 이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이걸 다시 치우면 어떻게 될까? 얘가 모여있는 원인이 사라졌지? 그럼 다시 해산한다고. 연예인 와봐. 니네 학교에 바글바글 강당으로 모일 거야. 너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있지? 소름도? 나오나? 서울이 나와요? 연예인 아이 모른다고? 그래. 난 아는 그룹 있어. 베스파? 베스파야? 베스파에서 여기였구나. 거기에 그 두 명이 있대. 카리나가 제일 유명하고 두 번째가 윈터. 근데 몇 명인지 몰라. 몇 명이 그룹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 제스펀지가 왔어. 오면 이제 애들이 강당으로 이빨 모인다고. 얘가 사라지면 강당이 계속 있냐? 해초를 해야지. 원인이 사라져야 돼. 내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축제는 연예인들이 직접 와. 연예인들 섭외해. 고등학교, 중학교 축제는 그런 거 없는데 대학교 축제는 연예인들을 불러갖고 이제 논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 여자야, 그 가수가 있었어. 내가 말해봤자 몰라. 거의 서른도 남았거든. 몰라. 나도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걔가 오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 진짜 장대비가 퍼부었다고. 원래 그 운동장 같은 데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갖고 강당에서 모이기로 했어. 몇 시부터 강당에서 공연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 이제 시험 기간이었던 거야. 갔는데 구사 안 지고 10명도 안 모인 거야. 학생이 10명도 없어. 연예인들 왔는데 10명도 없어. 10명 앉혀놓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갔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비가 엄청 오니까 다 집에 간 거야 그냥. 그 공연을 보러 뭐 오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비 오니까 다 집에 가자 해서 갔어. 아무도 없었어. 걔 이름 채영이가 채 뭐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요. 10명도 안 모인 강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 자, 그 정전기 유도 됐지. 그 대전체 갖다 댔더니 극이 나뉘게 된 현상. 이거 지금 이거 플러스 된 거고 이거 마이너스 된 거거든. 마이너스 되게 되면은 이것도 그림 그려놓자. 마이너스 전하를 들이대면
이번에는 이 자유로운 전자들이 이제 같은 전화를 싫어한다고 쟤 싫어 하고서 반대 방향으로 다 도망가겠지. 반대 방향으로 다 도망가면 이 반대쪽이 음전화를 띠게 되고 이 안쪽 이 양전화를 띠게 돼요. 여기서 규칙성 좀 잡아볼래? 뭐야? 자, 가까운 쪽이 무조건 반대극이야. 가까운 쪽이 무조건 반대극이야. 정적이 유도하면. 정적이 유도하면 그 결과가 가까운 쪽이 반대 전화라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떠오르면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응. 대전체 방향이 반대 전화를 띠게 된다. 요게 특징. 정적유도 특징. 정적유도 발생 원인 같은 경우는 전자가 실제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밑줄 넘어가자. 금속력 내부의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자유전자라고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유전자라고 해. 요것만 체크하자. 가까운 쪽이 다른 전화라는 거. 이게 보고 이제 고개가 끄덕여줘야 돼. 이게 정전기 유도야. 이게 접촉되어 있는 금속이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 접촉을 해놓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A로 올 수도 있고 A에 있는 전자가 B로 갈 수도 있어. 접촉을 해놓으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놓으면은 얘가 싫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지? 이때 다 B로 이동한다고. 그럼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를 쭉 잡아당겨. 쭉 잡아당겨서 둘을 떨어뜨려놔. 그리고 이 대전체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사라지지. 그럼 다시 돌아가야겠다. 근데 돌아갈 길이 없어. 갇힌 거야. 갇혀갖고 얘는 계속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얘는 계속 플러스를 띄게 돼. 그게 완전히 이제 갈라져 버리는 거야. 얘는 완벽한 플러스, 얘는 완벽한 마이너스가 되버리는 거야. 물론 시간 지나면 수증기가 다 옮겨줘. 수증기가 여기에 남은 전자를 떼어갖고 여기로 옮겨주고 또 옮겨주고 또 옮겨주고 하면서 결국은 중성이 되는데 어쨌든 순간적으로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긴 해. 마찰중기가 수증기에서 금방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조금 오랜 시간 유지가 되는데 여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된다. 딱 새로운 그 대전체가 생긴 거지. 대전체를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배운 게 뭐야? 바로 전 시간에 배운 거? 1번 대전체 만드는 방법으로 마찰 배운 거. 마찰전기. 마찰전기를 통해서 대전체를 만들 수 있어. 맞아? 근데 지금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배운 거잖아. 뭐? 2번이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저런 식으로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도 대전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드나 원리는 똑같단 말이야.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전자 이동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플러스, 여기서 만들어진 마이너스, 또 여기서 만들어진 플러스, 여기서 만들어진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서로 밀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당겨.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지만 결과는 똑같다고. 알겠지? 같은 대전체를 만든 거야. 이거 사용하는 예가 나오네. 정전기와 정전기의 이용. 1번 자동차 도색. 자동차를 도색할 때 얘를 극을 띄게 만들어. 극을 띄게 만들면 잉크 입자가 그 전기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거든. 그럼 차체를 마이너스로 하든 플러스로 하든 상관이 없어. 차체를 전기를 띄게 만들면 이 잉크 입자가 가서 들러붙는다고 알아서. 요게 도색의 원리야. 이걸 분체 도색이라고 하는데 들어봤냐? 프라이머는 내가 아는 프라이머는 그 접착제를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쓰는 용어가 다를 수도 있어. 쓰는 용어가 다를 수도 있어. 뭐 필름을 붙이거나 뭐 할 때 프라이머를 바른다라고 하면은 접착제로 한 번 도포해준다라는 뜻인데 그런 RC 계열에서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다음 공기청정기. 이 먼지라고 하는 것도 전기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알아? 먼지도 전기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입자야. 이 극이 있다고.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만드냐? 얘를 뭐 이렇게 전화를 띄게 만들어. 그러면 공기를 통과시키는 거지. 그럼 이 이 극이 나뉘어져 있는 먼지 입자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들이대면서 들러붙어. 만약에 이 공기청정기 플러스로 있으면 마이너스로 들러붙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먼지를 들러붙게 하는 게 바로 공기청정기. 레이저 프린터는 토너를 붙이는 거지,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마찰 전기를 일으켜갖고 특정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전기를 입히는 거야. 만약 숫자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입혀. 이렇게. 그 다음에 토너를 뿌려. 그럼 여기 들러붙겠지? 일자 모양으로. 그 다음에 구워. 구우면 공유결합으로 그 종이에 들러붙어버린다고. 그게 이제 레이저 프린터의 원리야. 마찰 전기를 일으켜야 돼. 마찰 전기를 일으켜서 그 전기를 일으킨 부분에 들러붙을 수 있게끔 토너 입자가. 레이저 프린터 다 좋은데 좀 비싸. 잉크젯은 싼데 또 단점이 잉크가 막혀. 또 안 쓰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 난 개인적으로 레이저 프린터에 정착소리가 있어. 잉크 노즐 막히는 거가 졸라 스트레스 받아. 그 프린터도 맨날 쓰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 쓰잖아. 복사기도 원리는 똑같지. 토너 붙일 때 정전기 일으켜갖고 글자 모양으로 정전기 일으켜갖고 거기다가 토너가 들러붙게끔 하고 구워야 돼. 근데 그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 안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표시가 있어. 특정 그 토너를 구워주는 파트 부분 같은 경우 만지면 화상이 막 진짜 뜨거워. 종이를 굽는단 말이야. 그래서 복사기 나오면 뜨끈뜨끈하지 않냐 종이? 알지? 구워버린다고. 구워갖고 붙이는 거야 거기다가. 종이가 막혔어 만약에. 굽는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이가 막혔네? 종이를 딱 들어보면 글자가 써져 있어. 손으로 만지면 다 번져. 손 엉망되고 토너로. 모르지 안 해봤지. 난 해봤다. 나는 이제 복사기 많이 쓰니까. 그게 안 보여줘서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 팁을 알려줄게. 언젠간 복사기 쓰게 될 거야. 했는데 그 토너 가루만 잔뜩 묻어있는 게 나왔어. 근데 보통 양면으로 해놓는단 말이야. 이거 어디다 놓든지 간에 엉망돼. 그럼 어떻게? 굽는 대로 넣어갖고 돌려서 강제로 부어. 어차피 거기 잔열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넣어갖고 삑삑삑 돌려갖고 빼면은 붙어있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처리하거든. 별거 아닌 팁이 어차피 나이 먹으면 까먹겠지. 진짜 복사기를 써야 될 날이 오면 까먹겠지. 토너가루 묻으면 이제 병모가 뭔 얘기 있는지 알 거야. 뭐 회사에 가든 뭘 하든 이제 토너가루로 손에 이렇게 묻는 순간 아 병모가 얘기한 게 이거구나. 한번 구워서 빼면 끝에만 잡아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검전기로 가야 되는데 검전기 가기 전에 또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가야지. 정주 유도 파트 이렇게 없네. 뭐야 정주기도 이게 다야? 검전기까지 할게요. 검전기까지 하고 계시고. 문제가 세 문제밖에 없어. 똑같다. 검전기 단어 자체에 뜻이 담겨 있어. 검사한다. 뭐를? 전기를. 그 전기를 검사하는 건데 이 검사의 대상이 있어. 뭘 검사하고 싶은 거냐? 1번 대전 여부.
이게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야. 어떤 물질을 딱 갖다 냈을 때 이거는 지금 대전돼 있는 상태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내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 이게 중성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할 수 없거든. 다시. 중성인지 또는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대전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대전 여부. 2번 대전된 전하량 얼만큼 많이 대전되냐. 마지막 세 번째가 대전체 종류. 대전된 전하 종류.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거야. 요 세 가지를 검사하는 게 검전기의 목적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부터 원리를 확인하면 돼. 대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냐. 검전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병에 가둬놨지? 왜? 자꾸 수증기가 공급돼 버리면은 이 그 전기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병에 가둬갖고 해. 저 유리병까지 다 그리기 귀찮아서 나는 구조를 첫 번째 머리 부분 금속 판이라고 그래. 다음에 밑에 부분은 금속 막대라고 그래. 다음에 아래 부분은 금속 박이라고 하거든. 요것만 그릴게. 유리병 그리기 귀찮아. 알겠지? 요 구조. 제일 위를 뭐라고 한다고? 금속판.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 자유전자가 풍부한. 얘는 금속 막대. 다음에 여기는 알루미늄 호일로 돼갖고 금속 박이라고 그래. 금속 박. 알루미늄 호일 붙여보면 돼. 이 알루미늄 호일이야. 자, 이 상태에서 1번 대전 여부를 확인해 볼게. 중성 상태의 물체를 갖다 대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 전기를 갖다 댔다? 그러면 이게 금속이잖아. 중성 금속 플러스. 그럼 정전기 유도가 된다고. 정전기 유도가 되면서 금속판이 무슨 전할게? 금속판이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지. 그럼 금속박은 플러스를 띄게 되겠지.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고.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쪽이 플러스로 유도되고 이쪽은 플러스로 유도되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유도되겠지? 결국은 유도가 돼. 정전기 유도가 돼. 정전기 유도가 되면 금속 박은 꼭 두 가닥으로 돼 있다고. 얘네 둘 다 플러스면 벌어지지. 또 얘네 둘 다 마이너스면 벌어지지. 벌어지면 대전체라는 거야. 벌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중성이었다는 거지. 정전기 유도가 안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대전 여부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쉽게 정리해볼게. 대전 여부 어떻게 확인하냐. 금속박이 벌어진다. 대전돼 있으면, 대전이 돼 있으면 금속박이 벌어진다라는 특징이 있고, 대전된 전하량이 많으면 많이 벌어진다. 정전기 유도가 많이 될 거 아니야. 많으면 많이 벌어진다. 이게 다야. 적으면 적게 벌어지겠지. 대전된 종류, 이게 어려워. 대전된 전하 종류를 확인을 하려면 저 검전기 자체가 대전돼 있어야 돼. 대전된 검전기를 준비해야 돼. 대전된 검전기를 먼저 준비하시고, 검전기 자체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돼 있어야 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알려줄게. 대전된 검전기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든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던가. 대전된 검전기를 준비하면 이렇게 벌어져 있을 거야. 얘는 플러스를 띄면서 벌어져 있겠지.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야 지금. 플러스를 띄면서 벌어져 있는 거고, 마이너스 대전된 검전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이때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볼게. 이거 먼저 하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데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봐. 그러면 전자들이 위로 오지. 전자들이 위로 오면은 얘가 벌어져 오므러져? 오므리겠지? 그지? 오므라든다는 표현이 왜 이렇게 좀 어색하지? 일상생활 잘 안 쓰지 않냐?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얘가 식으니까 더 밑으로 가지. 밑에 전화량이 세지겠지. 그러면 벌어진다. 요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마이너스로 대전되든 플러스로 대전되든 대전된 걸 갖다 놓은 다음에 대전체를 들이댔을 때 오므라지는지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돼. 자, 그럼 얘 봐봐. 원래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그냥 플러스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쉬워. 플러스가 움직인다고 해석하면 플러스가 얘가 싫으니까 밑으로 가지? 그럼 벌어져 오르죠? 이번엔 여기다가 플러스를 갖다 대면 플러스가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플러스가 원래 못 움직이는데 플러스가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세지지? 그럼 벌어진다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갖다 대면 플러스가 위로 올라오면서 약해진다. 오므라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원래 정확한 원리는 이 플러스를 띄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전자가 좀 있어. 몇 개. 전자가 몇 개 있거든. 플러스를 갖다 대면 여기 남아있던 전자들까지도 끌어올릴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가 더 세진다 그 얘기야. 여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여기 남아있던 전자들이 내려가겠지. 그럼 플러스가 중화되지, 약해지지. 그래서 오므라든다고. 원래는 남아있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플러스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더 쉬워서 뭐 마음대로 해. 실제 원래는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거잖아. 몇 개 없는 이 마이너스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거지만 플러스가 움직인다라고 해석해도 쉽게 기억할 수는 있어. 이게 이제 검정기야.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 옆에서 저 대전된 검정기 만들기. 대전된 검정기는 어떻게 만들냐? 1번 접촉, 2번 접지. 접촉부터 해볼게. 원래 전기적으로 밸런스가 맞아 있었어.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도 원래 똑같은 개수가 있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중성인 거지. 접촉은 뭐냐면 대전된 그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오는 거야. 그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오면 여기는 전자가 6개가 더 많은 거지. 물론 이 안에 플러스가 3개가 있었으면 마이너스도 3개가 있었을 거야. 추가적인 전자 마이너스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음전화 띄고 있는 거거든. 맞아? 그럼 얘를 접촉시키면 6개를 나눠 먹어. 6개를 나눠 먹는다고. 접촉하면. 접촉하면 얘 3개, 얘 3개로 나눠 먹는단 말이지. 그러면서 얘가 마이너스 전기를 띌 수 있어. 접촉하면. 플러스로 접촉해도 마찬가지야. 플러스로 접촉한다는 거는 여기 플러스가 3개 있는데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플러스 대전체지. 전자 2개가 부족하지. 여기 전자가 밸런스가 딱 맞고 접촉하면 이 전자를 하나 뜯어오면서 마치 플러스를 나눠 먹는 효과가 나는 거야. 이해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대전된 검정기 만들 수 있다. 방금 이거 얘기한 거 어려우면 그냥 플러스 넣어먹는 걸로 생각해도 돼. 플러스가 4개가 있어? 그럼 플러스 2개, 플러스 2개 이렇게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체적인 원리까지 몰라도 돼. 접지. 접지는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검정기를 갖고 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와. 그 다음에 접촉이 아니고 이 가까이 된 다음에 손가락을 대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 오래 보면 좋다. 엄지가 이렇게 있겠지. 미안해요. 원래 그림을 못 그려. 자, 얘를 갖다 대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가 10이니까 다 밑으로 내려오겠지. 이게 10이니까 다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접지를 해주면 손을 타고 얘가 바닥으로 가. 땅바닥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해서. 이때 이걸 동시에 치워버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전부 땅에 닫혔지. 못 가지. 그래서 엄청 강한 검정기 만들 수 있어. 얘는 나눠 먹잖아. 얘는 나눠 먹는 게 그건 이거 나눠 먹는 게 아니고 다 빠졌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검정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저희는 전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저 여기? 완전히 텅 비진 않고 6개가 왔으면 그 6개만큼 도망갔다 그 뜻이야. 얘는 3개 나눠 먹잖아. 얘는 6개 오면 6개 도망간다. 이렇게 하면 검정기 얘기 다 끝났고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것만 체크하자. 거기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대전 여부, 전화량, 전화 종류.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줬고 이게 접지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들이대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 타고서 땅으로 간다고. 그리고 이걸 동시에 치워버리면 플러스가 남지. 엄청 강한 플러스 대전체가 만들어져. 됐어. 뒤에 45페이지 풀고 나머지 문제 싹 풀면 되거든. 45부터 51까지.